불교공유소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충북 도립대학교 공병영 총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충북 예. 도민과 우리 불교공유소 시청자들에게 인사부터 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64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불교공유소 독자 여러분,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공병영입니다. 오늘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취임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소감 듣겠습니다.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고 난 뒤에 뭐 다사다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기억나는 일이 그 전에 저희들이 사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낙제증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다행히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도와주시고 우리 교직원들이 열심히 뛰준 덕분으로 거기 다행히 잘 통과되어서 최우수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전에는 재정 제한 대학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정부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통과되면서 그 뒤에 국가 공모사업에서 재정 지원도 받고 또 지사님께서 정말 고생했다. 그래서 우리 최대 해난이 기숙사입니다. 기숙사를 사실 430에는 그 건물 투자한다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 대학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자해 주셨다는 게 굉장히 크고, 그리고 우리 또 군수님은 우리 또 지역에서는 또 부지 등이나 여러 절차 등을 잘 또 도와주시고 해서 그게 제일 기억이 남고요. 그러고 어쩌다 기숙사도 잘 되고 평가도 잘 되니까 그 전에 신입생 충원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오니까 93%, 제가 오고 난 뒤에 97%, 그 다음에 100%, 올해는 99.3%인데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 상승 곡선을 겪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대학하고 대학교하고 이 두 개 구분이 되는데 저는 이제는 전문대하고 대학하고 산의대학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가도 잘 됐고 여러 여건이 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식으로 대학교로 가자. 그래서 충북도립대학에서 충북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바꿔서 이제는 당당하게 나아가도 되겠다. 그래서 지역의 명품 대학으로서 나아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교명도 변경을 했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예. 아주 혁신적인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더 아주 예. 굉장히 갑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충북 도립대학교에 대한 또 소개 더 좀 해주시죠. 저희들 설립 배경이 지난 98년도에 그 대통령 공약상으로 이 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균형 발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그 어찌 보면 이 지역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그런 대학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 대학은 주로 하는 게 지역의 명품 인재를 양성하는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맞춤형으로 양성을 해서 적기적소에 이래 보내드리는 그게 저희들이 제일 큰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비전을 평생 직업 교육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학생뿐만 아니고 생애 주기별로 언제든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할 수 있고 어느 장소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충북 도립대학교의 강점과 향후 비전도 한번 제시해 주시죠. 강점이라면은 어찌 보면 충북에서 유일한 충북도가 설립 운영하는 공립 전문대학입니다. 지사님이 보증을 하고 지사님 직접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강점이고요. 그리고 등록금이 100만 원 미만입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반값 등록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비하면 반의 반값 등록금이거든요. 그래서 학비 부담이 거의 없다 하는 게 이제 강점이고, 장학금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 받다 보면은 한 70% 정도가 등록금이 제로입니다. 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한다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취업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원스톱 취업 지원 시스템 해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쭉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취업이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업률도 굉장히 높고, 어느 직장에 가든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이 뒷받침된 그런 전문 인력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는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그 평생 직업 교육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인성이 뒷받침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학교, 인성이 뒷받침된, 그리고 우리 들어올 때요 저 표가 크게 돼 있는데, 이 대학에 오면은 내 꿈을 최고로 실현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그래서 이 대학에서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그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총장님 요즘 대학이 위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님으로서 앞으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실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학령 인구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6, 7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한때 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벚꽃 피는 순으로 이게 대학이 망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올해는 더 나아가서 수도권 외는 그냥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경종을 올리고 있고, 미래학자인 그 토마스 프레이라는 그런 분은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2030년 가면은 지금 현재 대학의 반이 문을 닫을 거다 하는 그 정도로 지금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른 그런 상황에서 또 코로나 위기까지 닥쳐서 아마 대학이 앞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거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3가지 지금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취업률을 더 올려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오는 목적은 취업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을 갖춘 학생들이 전문 인력이 취업이 잘 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같이 가야 되거든요. 혼자 뭐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차제는 우리 특히 옥천 같은 다문화 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도 눈을 돌려서 그런 분들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태에서 안일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계속 해가지 않으면은 이런 위기상을 이래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끊임없는 전쟁과 도전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와 혁신이라는 소리가 아주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 교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학생 기숙사 신축 관련 이슈가 또 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신축은 물론 학생들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기숙사에 또 가보면은 4인 1실이에요. 그것도 노후한 시설이에요. 사실 덩치 큰 애들이 그 조그만 그게 2층으로 해가 1인 실로 간다는 그거는 사실은 사유이지 정상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 해도 263명까지밖에 못 채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지사님이나 또 우리 요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결국은 이제 성사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설계 다 들어가고 있는데 올 연말부터 이제는 준공이 들어가면은 2013년 초에 완공이 됩니다. 2023년? 2023년 완공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의 최고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겁니다. 한 3개동이 되어 있는데 12층짜리, 8층짜리, 또 중간에 6층, 8층 뭐 이래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도심지에 그런 건물이 들어서면 정말 볼만할 겁니다. 저는 제일 위에는 뭐 좀 뭐 카페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전망대 같은 이런 것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봅니다. 학생들을 수용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기숙형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24시간 기숙사에 머물게 해서 그 뭐 머문다 해서 그 잠만 자고 이런 게 되는 건 아니거든. 거기에서 문화 활동도 하고 체육 활동도 하고 그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려서 학생들의 역량을 최고도로 올리는 그 작업을 이 기숙사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되면 그 학생들은 여기에서 역량을 개발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가는 이 모델이 나는 기숙사에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고 이 기숙사 학생들이 24시간 여기만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역사회도 또 나가고 또 지역민들하고 또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지역 경제도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단 이 기숙사가 그 학생들의 뭐 수용률을 증가시키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지역과 더불어가는 굉장히 좋은 기제다.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다 하는 걸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대학교도 또 지역과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예, 예. 네.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서부터 이제는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기록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하면은 낙제증을 받으면 일체 돈은 못 받습니다. 아예 지원을 못합니다. 지원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 제재를 받아서 못 받은 것까지 이번에 다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우리 교수님들하고 직원들이 엄청 힘들죠. 이거 보고서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통과되는 게 각 대학마다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든 운 좋게도 한 6건 정도 돼서 지금 현재 68억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우리 예산이 한 해 예산이 1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68억에다가 이번에 핵심 지원 사업 중간 평가 이후에 그 한 해 15억씩 주는 돈을 요번에는 20억 넘게 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5억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럼 또 73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은 또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 내부에서 그리 된 게 위에서 국고를 따온다는 게 정말 의미 있거든요. 도비에만 의존하다가 지금 68억, 73억 계속 들어오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 돈이 어디 갑니까? 이 옥천에 쓰고 충북에 쓰지 않습니까? 결국 또 이러면은 그 유발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제발 인센티브 얼마든 간에 좀 주시야 그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재미거든요. 지역을 또 살리고 대학을 살리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작업을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도비 이상의 국고 지원이 올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박수를 아이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충북 도립대학교를 이끌어가는 총장님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게 좀 지역과 더불어 가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와서 처음에 보니까 딱 섬처럼 대학은 대학이고 지역은 지역이고 이게 막 딱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그런 와중에 또 서로 간의 감정까지 악화되어 있어서 그거는 서로 간의 일의 발전에 그런 악영향을 주고 있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학촌이라 하지 않습니까? 대학촌이라는 건 지역하고 대학하고 같이 막 버무려 가는 거거든. 비빔밥처럼 이러면서 상승장을 일으키는 건데 따로 국밥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대학이 있는 거는 지역과 같이 더불어 가는 거고 또 지역은 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또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첫째도 두 번째도 지역하고 더불어 가는 상생 발전이다. 이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관련해서 대학의 상황은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이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이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도 다 마비돼 버리고 또 우리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마비돼 버리고 이거는 뭐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또 대학이 무너져 보면은 지역이 무너지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해서 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지금 하고 있고 이 수업이라는 거는 대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대면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아주 필요 불가결한 그 실험 실습을 한다는 이런 거는 아주 단기간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고 우리나라 발전에 옛날에 한때 IT 강국이 굉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4차 산업혁명에 와서 ICT는 중하위권에서 이번 코로나가 다시 우리가 ICT 강국으로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도 굉장히 바뀝니다. 아까 저게 학령 인구도 격감하는데 그래도 안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완전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처가 없으면은 대학 생존을 못 합니다. 대학 내도 완전히 시스템 바꾸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학이 크게 변모해야 되는 그런 어쩌면 위기와 기회를 줬거든요. 그래서 양면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는 나는 장기간으로 간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총장님은 지난 3월에 전국 국공립 전문대 총장 협의회장으로 또 예. 취임하셨습니다. 이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게 이제 전문대 협의에 이제 그 총 135개 대학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립 대학이, 그래서 사립 대학이 거의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도립 대학이 전국에 7개 있거든요. 근데 도립대는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설 이제 규합하면서 마침 한국복지대학이 있습니다. 그건 국립입니다. 유일하게 국립 전문대학인데, 거기도 이제 너무 새가 없으니까 외톨이 되지 않습니까? 들어온나 해서 이제 8개가 되면서, 옛날에는 도립대학 협의회 해가지고 사실은 활동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국공립전문대 협의회 하는 게 굉장히 거창하지 않습니까? 예, 예. 요새 뭐 이름 바꾸면서 활동을 지금 좀 이래저래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게, 이게 우리가 20년이 넘은데도 조직 법령 관계는 하나도 손을 안 댔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우리 교학처장, 기획처장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박사학위 따가봐서 교수가 되고 그 중에서 교수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처장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법에는 과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20년 전에 있는 규정을 그냥 덮어놔본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문화됐다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작년부터 제가 교육부하고 행안부에 집요하게 이야기해서, 교육부는 딱 알아듣다. 이건 우리가 놓쳤다. 우리가 이런 법이, 이런 규정이 있는 걸 몰랐다. 빠른 시간에 해줄게 해서 이번에 교육부는 그 규정을 바꿨습니다. 바꿨고, 행안부도 무사히 이야기했는데, 행안부는 그 부분에 조금 한 템포 늦더라고요. 100번 맞다. 미안하다. 그래서 다른 법이, 큰 법이 있어서 좀 늦어진데 최대한 빨리 하겠다 해서 그것도 아마 곧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위상에 맞는, 현실에 맞는 규정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우리 대학들이 또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거는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지역 인재를 뽑는 게 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하는 게 있는데, 지역 인재 채용하는데 지금 4년제 대학이 있고 또 고등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딱 전문대학은 샌드위치가 돼버렸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대학의 포션도 어느 정도 달라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 대학의 또 이제 큰 이슈가 간호학과 신설이거든요. 어쩌면 우리 지역각 가는 방향에서 간호학과가 있으면, 이번 코로나 위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요번에 옥천에 2명이 확진자 났지 않습니까? 위급한 환자는 사실 대전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전부 다 청주 의료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주 위급했을 때는 그 사이에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고 우리 이게 지금 옥천 성모병원 때 있는데 간호사가 없어서 그 문을 닫아야 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든 지역의 간호 인력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겠다. 최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혜 위원장인데, 그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정말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내가 있을 때 도와주겠다. 내가 위원장이 위원 입법이라 해서라도 도와주겠다.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고, 제일 이제 큰 변수가 간호협회거든요. 대한간호협회장을 만나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조건을 2개를 붙이더라고. 지역 근무 조건을 붙이라. 당연히 우리 지역 근무 조건을 붙여야죠. 그 다음 실험병원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풀어져서 아마 그 부분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도비에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대통령 공약,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 공약상으로 이 대학이 만들어졌는데 국가가 돈이 없다는 그런 핑계로 도한테 이래 이관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능 중에 국가적인 기능이 여기에 온전히 남아있거든요. 사회적인 공적 기능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이제 우리 부처에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풀어지면은 아마 우리 국공립전문대 발족한 그 의미가 이제 있고 제가 또 회장으로서 한 역할이 요거에 어느 정도 되면 제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가 되면 이 기회에 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 목표는 이 대학을 제도로 만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명문 학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리면 또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지역의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 안 되도록 하고 그걸 이어서 또 도립대를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제도로 만들어서 지역에 공급하는 투트랙으로 이래 가면서 이 대학을 명문, 대학의 명문,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명문을 이래 만들어 가면은 어쩌보면 지사님이 고민하는 부분, 이 지역이 고민하는 부분 풀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남은 거는 한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그 토대를 한번 만들어서 이 지역의 어떤 진짜 희망이 되는 대학이 되도록 한번 하고 싶습니다. 불교공예소 힐링대담 오늘은 충북도립대 공병영 총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